안녕하세요. 미디어 데모스 류피디입니다. 행동하는 의사의 임닥터입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육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먼저 질문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2-30분 하는 편인데요. 운동 후 근육통이 생기는 날이 있어요.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쉬어야 한다는 말도 있고 근육통은 운동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게 운동하다 보면 사실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게 운동을 하다 통증이 생기면 쉬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운동을 해야 극복이 된다는 말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정답은 쉬는 것도 맞고 운동으로 푸는 것도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 또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말로 풀면 그렇다는 거고요. 초보자의 경우에 안전하게 근력 강화를 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사실 제가 둘 다 맞다고 하는 얘기를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그거를 그 방법을 제가 1, 2, 3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지극히 제 개인 생각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근력 운동 저도 해보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한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근력 강화의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근력을 쓰니까 당연히 강화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헬스 트레이너들 보면 또 다 원리인 뭐 적용하더라고요. 사실 헬스 트레이너들이 많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뭐냐면은 손상이 되면 사람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근력의 미세 손상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근육에. 우리가 강화 운동을 하면은 일정 부하 이상 강화 운동을 해야 그러니까 근육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육의 미세 손상을 유발하는 거예요.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 미세 손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더 근육량이 많아지는 거죠. 한번 손상이 됐다가 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커진다? 그렇죠. 벌크업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게 미세 손상이어야지 과다 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과다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근육의 파열입니다. 부분 파열이든. 요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미세 손상이 없으면은 현재 근육의 양은 유지가 되지만 그 근육이 더 커지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근력 강화 운동할 때 그러면 부하를 어디까지 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원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미세 손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손상이 됐으니까 거기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죠. 근육통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헬스 트레이너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근육통이 안 생기면 운동 제대로 안 한 거다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말이 좀 역설적이긴 한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다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정하게 근육통도 적절하게 생겨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어디 포인트냐를 이게 참 말로 설명이 참 어려운데요. 그럴 때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미세 손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회복되는데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되게 한 48시간 정도면 적절하다. 그럼 이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상지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지 운동에서 미세 손상이 생길 만큼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의 근육통이 생겼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쉬고 다른 부위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 후에 통증이 있으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쉬느냐? 대개는 그 다음날 정도까지. 그래서 한 이틀 이렇게 쉬어주면 그 근육이 좀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지 하지 운동을 하면은 번갈아 가면서 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운동하고 이게 사람마다 사실은 좀 더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주는 게 근력을 안전하게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헬스 관련한 영상에서 뭐 월수금은 상체, 뭐 화목은 하체, 그런 게 다 여기서 비롯된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주관적으로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상지 근육 근력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하고 났더니 했던 운동 부위가 약간의 근육통이 있어요.
다음날 오후쯤에는 이게 좋아져야 돼요. 아, 근데 다음날 오후도 풀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예를 들어 운동량이 제가 좀 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다음날 오후에도 여기에 근육이 좀 아파요. 그럼 운동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뭐 쉬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서 약간 좀 달라요. 네. 뭐 일부 헬스 트레이너들은 그 정도 더 남으면 운동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근력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 제가 안전하게라는 데도 방점을 둔다면 일단 근육통이 다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 운동하시면 된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하루 운동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닌 게 이게 운동의 부하량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원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부하를 줘서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겼다면은 충분히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리고 운동하는 게 안전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 진짜 질문에 아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근데 만약 제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했더니 예를 들면 이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사정이 됐어서 그 다음날도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벌크업된 근육량이 유지되느냐? 그 다음부터 또 운동을 안 하면은 줄어드는 거. 줄어듭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양 부하의 운동을 해줘야 돼요. 계속. 주기적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운동을 일정 기간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육량은 또 빠지겠죠. 빠지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아까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쉬어야 된다면 그 근육통 운동으로 풀어야 된다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증이 있으면 쉬되 보통은 한 48시간이니까 그 후에는 다시 운동을 시작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한테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는 게 네. 이제 그 운동 간의 기본 원칙이다. 네.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쉬었는데도 네. 통증이 계속된다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근골격계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 몸은 골격이 있어 뼈가 있죠. 네. 근육이 역할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지 운동이라는 게 뭐겠어요? 윗팔과 아랫팔을 이렇게 굽히죠. 네. 물론 우리가 어떤 운동이 있냐면 예를 들어 제가 벽을 이렇게 미는 운동이 있어요. 근육에 힘은 주지만 그렇다고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특히 헬스에서 하는 운동들을 보면 이런 운동이라기보다는 관절을 움직이는 운동이 많아요. 그렇죠. 대부분. 네. 그러면 여기에서 기초지식을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근육이라는 거는 뼈와 뼈 사이를 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수축하니까 이렇게 굽혀지죠. 네. 네, 그죠? 근데 이 뼈에 그러면 근육이 달라붙는 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힘줄이에요. 근육이 이렇게 있으면 힘줄은 다른 형태로, 근육과 다른 형태로 뼈에 달라붙어 있죠. 네. 그리고 우리 몸에 관절이라는 게 있어서 이런 운동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관절을 또 보호하는 인대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힘줄이 지나가면 보세요. 우리가 힘줄이 있으면 계속 운동에서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 관절낭이라고 해서 물주머니 같은 게, 윤활 주머니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많이 운동해도 문제가 없도록 합니다. 근데 운동이 과다하거나 잘못된 자세가 되면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관절이 문제가 되는 거죠. 힘줄이 문제가 되고 인대가 문제되고 관절이 문제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그 통증이 자기는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근력 강화의 약간 기본 원리는 일정한 부하 이상의 운동을 해야만 근력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한 운동이라는 걸 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하가 걸리는데 네. 근육만 받는 게 아니라 관절에 있는 힘줄과 또는 인대에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게 되면 보세요. 제가 선생님 아령으로 막 운동했어요. 근육통이 있어요, 몸에. 어디에 생겨야 됩니까? 그러면 여기 딱 이 근육이 생겨야죠. 네. 그런데 어깨 근육에 문제가 아프거나 네. 또 만졌을 때 이 아니면 팔꿈치 근육이 아프다. 그러면 이게 운동이 과다하거나 잘못됐다는 거죠. 아.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잖아요, 팔꿈치. 네. 테니스 치는 거 이것도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휘두르는. 네, 이걸 과도하게 하게 된 경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힘줄과 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생기죠. 힘줄과 인대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한번 손상이 되면은 근육은 미세 손상을 통해서 강화시키잖아요. 네. 힘줄과 인대는 손상되면은 강화되기가 힘들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삐끗한다 그러죠. 네. 그거 뭐냐면 이걸 발이라고 표현하면 그 발목골 관절에는 여러 뼈들이 있어요. 손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삐끗한 것은 어느 특정 방향으로 삐끗해요. 왜? 그쪽 인대가 약해진 거예요. 아. 한 번 삐끗하면 거기가 자꾸 격질입니다. 왜? 그 인대가 계속 약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잘못해서 힘줄이나 인대 손상이 되면 그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성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힘줄, 그 한 번 손상된 힘줄과 인대는 약해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알아야 되는 요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근육을 강화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이 네. 내가 어떤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냐고 하는 걸 알아야 되죠. 어떤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예. 그럼 예를 들어 아령으로 제가 이제 이두박근을 강화한다. 이렇게 하면 내 손이 말하는 상완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 할 때 그럼 힘을 어디에 줘야 되느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힘을 잘 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운동 초보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이렇게 들을 때는 근육만 힘을 쓰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운동을 안 했던 분들은 관절, 여기 허리까지 온몸을 다 이용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운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고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화하는 운동을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 나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령으로 운동을 할 때 이 강화하는 근육에 힘을 준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깨랑 팔꿈치에 힘을 다 빼고 요 근육에 힘을 준다. 이 근육의 힘으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거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죠. 이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지고 내가 근육에 힘을 준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의식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관절이나 아니면 부담되지 않고 근육에만 강화시킬 수 있게 자꾸 노력을 하게 돼요. 네. 네. 어느 근육을 쓰는 운동인가 이거를 잘 그리고 생각하면서 그 근육에를 힘을 줘서 내가 이 동작을 해서 한다. 이거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동작할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가지가 그래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관절에 무리가 가면 안 된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동작을 할 때 관절을 예를 들어 헬스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쭉 펴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령으로 이걸 들리잖아요. 무공을 하나 들었어요. 그다음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휙 내려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팔꿈치 관절도 그렇지만 어깨도 무리가 가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천천히 동작을 천천히 해야 되지만 내릴 때도 마무리도 천천히 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그래서 많은 운동을 할 때 관절을 다 끝까지 펴게 되면은 그 부하가 관절에로 가요. 근육에 가는 부하가. 그래서 관절을 끝까지 펴지 않고 살짝 굽혀지는 정도까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이제 운동을 한 다음에 여기를 쫙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약간 굽혀진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항상 동작의 처음과 끝도 이 근육이 자기가 컨트롤한다고 생각해야지 관절이나 어깨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야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하는 마지막 방법은 마무리를 조심해야 된다. 마무리를 조심해야 된다. 근력 운동에 부하를 걸잖아요. 항상 마무리를 팍 이래버리면은 관절에 무리가 간다. 이런 겁니다. 그 아까 질문을 한 거죠. 통증이 근육에 생긴 거는 그래도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 관절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럼 정형외과를 가야 되나요? 관절 부의 통증은 원칙은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통증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다음 운동을 하면 안 돼요. 저가 권하고 싶은 건. 네. 그 다음에 관절 부위에 있는 통증이 다 없어진다면 운동할 때는 다시 이제 운동량은 부하를 늘려왔을 거 아닙니까? 이전 운동보다는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낮춰서 다시 한번 운동을 해서 관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관절에는 한번 손상되면 이거는 다시 회복되는 것은 어렵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근데 근육통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한 이제 48시간이면 좋아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운동 후에 이제 그러니까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스케줄하고 상하지를 반복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만일 3일 이상 통증이 계속되더라 이때는 정말 운동을 쉬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육도
근육도 대개는 하루 쉬는 정도에서는 통증이 많이 좋아져야 되는 거고요. 네. 근육통의 경우에는 사실은 근력의 경우에는 조금 남아있는 경우에는 저는 운동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금이라는 용어가 요즘 유명한 과학적이라는 용어는 아니잖아요. 주관적이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근육의 통증이라고 하면은 다음날 또 운동해보고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일 이상 지속되는 통증이나 특히 관절 부위, 관절 주위 통증의 경우에는 운동을 쉬어줘야 된다. 그리고 쉬고 나서 운동 강도를 낮춰서 운동을 했더니 또 그 부위가 아프더라. 네. 이럴 때는 운동을 지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진료가 필요한 건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럴 땐 적극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뭐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찾아오는 경우들이 네. 많죠. 뭐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질문이 그렇잖아요.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쉬어야 되는 말도 있고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 말이 있다. 네. 사실 이제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이제 저는 제가 또 초보자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번 안전하게 근력 운동하는 방법이 뭘까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 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근력 운동과 통증, 그리고 안전하게 근력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임닥터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얘기라서 좀 더 쏙쏙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